반갑습니다. 반도체와 IT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 프로듀서 SM입니다. TSMC가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과의 파운드리 경쟁을 펼치고 있는 TSMC는 전통적으로 패키징의 강자입니다. 삼성이 노광이나 식각 등의 전공정에 힘을 쏟았다면 TSMC는 반도체 후처리와 패키징, 즉 후공정에 무게를 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전공정 분야에서 TSMC를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후공정 분야, 특히 이 패키징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전공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반도체 선풍 미세화의 한계점에 점점 다다르기 시작하면서 패키징은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공정으로 떠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반도체의 칩의 크기를 줄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누가 좀 더 나은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TSMC는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로 2020년까지 아이폰 AP의 독점 생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입출력 단자 배선을 칩 바깥으로 빼내서 입출력 전자의 양을 늘리는 기술인 팬아웃 기술, 그리고 웨이퍼를 자르지 않고 범핑과 재배선 공정을 통해서 한 번에 다수의 칩을 패키징할 수 있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의 합작 기술입니다. 두 기술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두 기술을 합치면 인쇄 회로기판인 PCB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공정 횟수 또한 단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 유리합니다. 애플이 패키징을 통해서 비용 및 성능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뤄낸 TSMC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TSMC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차세대 칩 온 웨이퍼 온 스트레이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기술은 PCB 기판 대신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판 위에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한 번에 쌓아 올리는 패키징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패키징보다 실장 면적이 줄고 칩 간의 연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팅 업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은 이번에 처음 개발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12년부터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온 안정적인 기술이라는 것이죠. TSMC의 그 특성이 여기서도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계속해서 쌓아올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TSMC의 그 기술 향상에 대한 특징이 여기 패키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통상 반도체 패키징 과정에는 완성된 PCB 기판을 칩 아래에 장착해서 재배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TSMC의 칩 온 웨이퍼 온 스트레이트 기술의 경우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실리콘 기반의 인터포저에 한 번에 올립니다. 인터포저 위에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평면으로 배치를 하기도 하고 쌓아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2.5세대 패키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칩 온 웨이퍼 온 스트레이트는 반도체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실장 면적이 줄어들고 칩 연결 사이의 연결이 빨라질 수 있도록 많은 양의 배선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포저의 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처음 이 기술을 선보였을 때는 인터포저의 크기가 800제곱밀리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8년 새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난 1700제곱밀리미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칩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본래 28나노 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5나노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향상에 또 향상을 이뤄냈다는 점이 참 놀라운 지점입니다. TSMC 쪽은 새로운 CoWS 기술은 2개의 로직 시스템 온 칩과 96GB 고대역폭 메모리 6개를 올릴 수 있으며 2.7TB 대역을 제공을 하는데, 이는 2016년도 기술에 비해서 약 2.7배 향상된 성능이다 라고 이 기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공정에 힘을 쏟았던 삼성전자는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는 TSMC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 패키징 사업부와 태스크포스 팀을 결성을 하고 패키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요. 삼성전기 패키징 사업부와 태스크포스 팀을 결성하고 패키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뒤에 장착하는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한 번에 얻는 칩 온 웨이퍼 기술을 구현하는 단계까지 기술 발전을 이루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패키징의 강자 TSMC와 경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 삼성전기와의 협업 그리고 패키지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R&D에 힘을 쏟고 있고, 그리고 또한 D램 패키징에 대해서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최초로 12단 TSV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 바로 그 성과인데요. TSV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이동 통로를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으로 6만 개를 뚫어서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 패키징 기술 가운데에서도 초고난이도로 불리는 이 TSV 공정을 세계 최초로 12단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낸 것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 말이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 강력한 패키징 기술 갖춰 나가길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패키징 부분에서는 TSMC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담 조직까지 만들면서 맹추격 중인 삼성전자도 무시 못할 경쟁 상대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죠. 파운드리 시장의 맹주가 되기 위한 이들의 싸움은 어디까지 확전이 될까요? 선풍 미세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삼성전자가 열세를 딛고 일어서서 패키징 분야에서도 TSMC에게 역전의 묘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 둘 간의 이 파운드리 경쟁은 정말로 재미있고 그리고 또한 기대가 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30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패키징 기술에서 TSMC를 뛰어넘는 것은 거의 필수와도 같은 수건 사업인 것이죠. 어찌됐든 이 수건 사업을 삼성이 꼭 이뤄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반도체와 IT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저는 경제를 말하다의 프로듀서 SM이었습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